12주차 소수 집단의 상담과 상담 계약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 시수 목표는 복합인종의 변천과 심리적 갈등, 복합인종 아동의 고립감, 복합인종 상담의 유의점, 이민자 상담의 장애물, 이민자 상담의 유의점을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합인종의 변천과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다문화 가정 출신의 개인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수인종의 권리 확보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습과 역사 그리고 편견은 사람들을 하나의 인종으로만 받아들이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에 의한 흑인의 차별적 죽음으로 인한 시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베이비 붐은 인종 간 결합을 금하는 마지막 법률이 폐지된 196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종 간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7,3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인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30에서 70%가 여러 세대에 걸친 역사 속에서 혼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일 민족과 복합 민족에 대한 주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떤 인종과 인종 간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혼혈인이냐에 따라서 차별의 형태와 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계와 유럽계 사이의 인종 간 결혼이 흑인과 백인 사이보다 자주 이루어지는지, 왜 아시아계와 유럽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로 인식되는 반면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전히 그냥 흑인으로 인식되는지, 왜 아시아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제 결혼에 적극적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연구에서는 소수 인종이나 민족 간 그리고 같은 인종 내의 성별 간 적대감과 관련된 이슈는 편향된 사회 정치적 과정의 결과이지 인종 또는 성별에 따른 본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은 많은 혼혈인은 인종 정체성을 강요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강요되는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합인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백인보다 낮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그들의 뿌리를 물었을 때 질문자에게 하는 대답과 마음속으로 하는 대답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합인종이라는 대답은 질문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저는 복합인종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상담자는 너희 부모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백인이고 누가 흑인인데? 그분들은 어쩌다가 결혼을 하셨니? 라는 상담자의 추가적인 질문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담자는 오직 질문을 멈추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단일 인종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내담자는 내적인 부조화를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그릇된 감정이나 사회적 주변인으로서의 느낌과 죄책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모는 결국 부적절감, 부모의 인종이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갈등, 내적 외상, 그리고 정체성 발달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인종 아동은 심한 고립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가 복합인종이 아닌 단일인종일 경우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흑인 남편과 결혼한 백인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백인으로 아니면 흑인으로, 혼혈로 등의 심리적 갈등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한 부모는 자녀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차이를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며 자녀가 마치 단일 인종인 것처럼 키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 자신이 단일 인종 체제의 희생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도 국제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우리 교육자와 상담자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부모와 혼혈 자녀의 성이 결부될 때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10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일 때 딸들은 어머니의 인종적 배경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컸으며 어머니가 흑인이고 아버지가 백인일 때는 아들과 딸 모두 흑인으로 동일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자녀들은 자기 정체성의 부분으로서 아버지의 뿌리를 포함시킬 수 없을 때 수치심을 표했으며 불안과 우울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복합인종으로 길러진 가정의 자녀가 전체 집단에 가장 건강하게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이나 남성의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복합 인종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복합인종 상담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인종으로서 소수 집단도 복합인종 집단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복합인종은 인종주의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도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단일인종 소수자들은 그들에 대해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자기 집단을 가지고 있지만 혼혈인 즉 복합인종은 그가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떠한 집단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담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인종 간 교제 및 결혼에 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해 지각해야 합니다. 또한 혼혈 내담자와 상담할 때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혈인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보고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혼혈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성, 고립, 외로움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혈인이 겪는 고립감, 외로움, 죄책감, 이질감, 분노 등의 감정은 이들의 내적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편견에 의한 외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것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대개 마음속 깊이 숨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혼혈 내담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혈인은 지속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그들의 복합인종 및 다문화적 존재로서의 긍정적 기여와 장점에 대해 강조해야 합니다. 혼혈 내담자와 상담할 때 특히 내담자가 아동일 때는 가족 상담이 같이 있음을 인식하고, 부모들, 특히 단일 인종인 부모는 복합 인종으로서의 자녀의 삶과 관련된 독특한 갈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모에게는 자녀를 격려하고 복합 인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 통합을 돕는 방법을 배워서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그들의 혈통과 연결되는 퍼스트 네임이나 미들 네임 지어주기,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알려주기, 자신의 다문화적 유산에 대해 긍정적일 것,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기, 유색인에 대한 부정적 언급 피하기 등입니다. 혼혈 내담자와 상담할 때 상담자는 이 사회에서의 인종주의 및 단일 인종주의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학적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담자 자신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자 상담의 장애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자가 사회 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50% 이상이 상담을 할 때 언어적 장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지식 부족입니다. 또한 문화적 요인으로 많은 이민자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다고 호소합니다. 이들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 문제나 개인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상담의 장애물로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민자 가족은 가난하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비스 기관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동수단의 부족을 호소합니다. 이민자 상담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자들의 문화적 신념 체계는 공동체주의적이고 대인관계를 고려하며 사회적 연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양의 세계관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성과 지배성, 환경에 대한 통제를 강조합니다. 정신건강 체계는 의존성보다는 독립성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을 분리하며 내부 원인으로 귀인하고 서양의 경험적 접근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민자의 문화적 신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자는 다양한 이민자를 상담할 때 평가, 진단, 상담 활동 등에서 이민자의 신념 체계와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외부에서보다는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공동체의 연장자를 활용하여 타당하고 합법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이민자가 타국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겪는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내담자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정신병리에 대한 진단과 평가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 요인, 언어적 장벽, 차별과 공격에 대한 잠재적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이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섣불리 가정하지 말아야 하며 상담이 무엇인지,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담자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할 때는 유능한 통역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